여러분,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를 고집스럽게 계속 하시는 걸까요? 무슨 얘기냐면, 왜 향수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뭐, 어디에 뿌려야 되는지, 얼마나 뿌려야 되는지. 근데 그런 것들을 물어보실 때 정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야기가 향수 뿌리고 비비면 안 돼요? 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안 돼요? 제가 몇 번이나 설명해 드렸잖아요. 향수는, 자, 정확히 말하면 향료는 열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열이 발생했을 때 정말 약간 우리 그 개복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개복치 수준으로 열에 약한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친구들이 메인인 향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비는 요 굉장히 단순한 심플한 동작에도 변형이 충분히 올 수 있어요. "아 나는 근데 비벼야 마음이 편해." 라고 하신다면은 뭐 본인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꼭 비벼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아이 뭐 비비셔도 되죠. 예 뭐 그 '향보다는 나의 마음의 안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일 테니깐 뭐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해 드릴 수가 없는데, 일단 우리가 보통 이런 손목이나 뭐 이렇게 귀 뒤에 뭐 혹은 이렇게 맥박이 뛰는 곳에 향수를 뿌리세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교과서처럼 향수 뿌리는 부위나 방법이나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제 제품에도 보면은 그 상세 페이지를 보면은 그렇게 적어 놓긴 했어요. 그냥 뭐 딱히 뭐라고 적을 말이 마땅히 없긴 하더라고요. 대신 저는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아무튼 본론은 맥박에 뭐 "맥박이 뛰는 곳에 뿌리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거의 그런 의도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 진동 맥박이 뛰는 진동에 의해서 그 향이 멀리 퍼져나갈 수 있고 뭐 하고 하는데, 저는 그런 논리라면은 맥박이 거의 무슨 그 우리 진동 오는 징 하는 그런 것처럼 그 정도 수준으로 뛰어야지 뭐 이렇게 쪼금 '그 진동으로 향이 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어떤 쿵 쿵 하는 그 정도의 진동으로 이 향을 널리 퍼뜨리기에는 저는 좀 다소 '아주 심각한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향수를 뿌리는 부위는 여러분이, 저는 뿌리고 싶은 뿌리에 부위에 뿌리라고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뿌리면은 저는 상당히 좀 간지러움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 뭔가 안 맞는 알러지 성분이 있는 거겠죠. 근데 향수는 뿌리고 싶어. 그래서 저는 이 머리카락에 많이 뿌립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머리카락에 뿌리면 그 머리카락 알코올에 머리카락이 얼마나 상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머리카락은 상하면 자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깐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너무 다른 경우인 거죠. 저는 머리를 자르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어떠한 어떤 부담감이라든지 '아 머리 계속 길러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에 향수를 뿌려서 '상했어. 회복이 안 돼. 아 그럼 자르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머리카락에 향수를 뿌리는 게 전혀 부담이 없어요. 혹은 내가 머리를 묶는 날이야. 그러면 저는 옷에다 뿌려요. 옷에다 뿌리면은 그 냄새가 오래가잖아요. 그다음 날 뿌렸을 때 다른 향수 못 뿌리게 되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좀 어떤가요? 향수가 옷에 좀 남아 있어도 상관없고, 저는 뭐 아니면 빨아도 되는 거고, 아니면 뭐 스타일러 같은 그런 의류 케어 제품?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를 찾으려면은 얼마든지 한 100개, 20개, 100개, 20개 좀 이상하네요. 100개, 200개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고 싶은데 뿌리세요, 정말로. 향수는, 그리고 양도 마찬가지예요. 양은 그 향수가 얼마나 좀 진한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농도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향조를 뜻하는 거예요. 뭐 시트러스 노트, 가벼운 시트러스 노트나 그린 노트, 좀 약간 여리여리한 바이브를 가진 향수를 톡 10번 뿌리는 것과 아주 무겁고 좀 다크한 느낌을 가진 우디 노트의 향수를 10번 뿌리는 것과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사용하는 향수를 가지고 좀 알아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무조건 한 번 뿌리세요. 진한 건 두 번 뿌리시고 약한 건 5번 뿌리세요.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위를 정말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 쇄골 라인에 뿌리시면 좋아요.
어깨라든지 이 쇄골 쪽으로 뿌리시면은 나도 냄새를 좀 오래 맡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잘 전파를 할 수 있는 이렇게 향수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뿌리고 싶으신데 뿌리세요라고 해서 뭐 얼굴에 미스트처럼 뿌리시거나 겨드랑이 같은데 땀 나는데 이렇게 뿌리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정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아시죠? 왜 안 되는지? 혹시나 모르신다면은 위생과도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향수는 땀 냄새 같은 거에 섞였을 때, 그리고 이 땀이 많이 배출되는 그 접히는 곳이잖아요. 뭐 팔꿈치라든지 겨드랑이라든지 무릎 뒤라든지 이런 데는 접히잖아요, 살이. 그럼 접히면 어떻게 됐어요? 계속 비벼지겠죠. 아까 이 향수 비비지 마세요랑 똑같은 원리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거에 오염도가 좀 적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열이 발생하지 않고 이런 부위에 뿌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머리카락이나 아니면 어깨나 쇄골 부위, 이쪽 라인, 이쪽을 좀 많이 뿌리고, 와, 이 향수는 너무 강해, 너무 진해서 이거는 어떻게 뿌려야 되지? 정말 고민이 될 때는 저는 약간 그 치마를 입었을 때는 치맛단에 뿌리거나 아니면 좀 하반신 위주로 좀 많이 뿌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향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 그 속도가, 퍼지는 속도가 느리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양 조절과 부위 조절을 통해서, 부위 조절 좀 말이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 조절을 통해서 내가 이 향수를 좀 더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향수를 어렵다고 생각하시면은 밑도 끝도 없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게 저는 향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영역이 다 그렇긴 하겠지만은, 근데 유독 향수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향수 매장에 갈 때도 그렇고 굉장히 이 향수 브랜드에 대해서, 혹은 향수의 어떤 스토리에 대해서, 혹은 향조에 대해서 내가 좀 잘 알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부담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매장에 갔을 때 뭐 직원이 무슨 얘기를 하셨는데 몰라. 내가 모르는 이야기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창피를 당하지 않을까? 직원이 나를 어떻게 이제 이것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향수를 사러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당당해지세요. 모르는 것에 당당해지셔야지 내가 원하는 향수를 찾아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늘 자주 하는 말이긴 한데, 물론 여러 번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쨌든 요지는 향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제발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말자. 다 이유가 있다. 이런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하나 더. 간혹 가다가 요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신 것 같긴 한데, 향수를 바디로션에 이렇게 뿌려갖고 그걸 섞어서 바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 좋아요. 왜냐면 아시죠? 향수에는 굉장히 고농도의 알코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피부에 직접적으로 바르는 것은 아주 자극적입니다. 그러니까 꼭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사용법대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안녕. 맞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걸 굳이 급시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